안녕하십니까. art therapist JB 베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죠. 그 전에 제가 제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흔히 듣는 얘기가, art therapy가 그 이 그림을 그려서 자기 자신을 힐링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자주 저한테,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인텔리전스도 높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알테라피의 본질은, 저희가 그 사이코테라피, 즉 심리 치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art medium,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조각, 콜라지, 세라믹, include 그 뜨개질 하는 거, 이런 거를 도구로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하는 치료와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KCS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쉐어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 이, 이 클래스에 참석하신 그대들과 저를 위해서 제가 환영의 뜻으로 박수를 치겠습니다. 우선은 이 미국 지금 현재 보건행정학에서 depressive disorder,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우울증이죠. 이거를 disability 측면으로 보는 그런 차원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장애 disability act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정상인으로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태어날 때부터 또는 태어나서 그 미국에서 그 남부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태어나자마자 병을 알아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먹은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모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 physical disability, 그러니까 mental disability죠. 이 우울증이라는 건 거기 그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고, 물론 저 자신에도, 저도 그 미국에 반세기 전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의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그런 여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그 베네핏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훌륭한 인스피레이션을 줬기 때문에 저도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힘들 때 받았습니다. 공부할 때.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헬렌 케어가 한 말이 있죠. 이 세상에는 그 보고 듣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따뜻한 그 하트다. 근데 이제 뭐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 감정이 이 아미그달라, 머리 뒷속에 있는 그 이모션에서 다 작동이 되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제가 이 디프레션이 뭔가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사실 디프레션이 왜 생길까? 뭔가 그거를 물었을 때 이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탁 떨어지는 대답을 하기는 힘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인간의 감정이 또 이 정신 상태나 모든 그 행동 거지가 그게 수학같이 뭐 원 플러스 원은 투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복잡하니까 이거를 왜 디프레션이 생기나, 또는 디프레션이 뭔가 결론을 내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우선은
그 간단히 말하자면 디프레션은 우울해지는 거죠. 슬프고 괜히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나고 뭐 혼자 있거나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떤 때 괜히 이유 없이 슬퍼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있죠. 근데 그게 이 디프레션이라는 게 DNA에 의해서 많은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DNA는 어쨌든 환경이나 자기가 처해서 있는 그거보다는 DNA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걸릴 그 요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 또 얘기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가 미국 1세대들 또 그 미국 1세들이 애를 낳아서 지금은 3, 4세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디프레션이 미국 사람들하고는 전혀 어떤 면에서는 같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노인성 디프레션이라든가 아이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우리 그 이민 온 자녀들의 그 디프레션은 미국 아이들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임상 경험이나 또 공부를 한 그 결과를 보면 그게 틀리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이민 1세대들은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다른 스트레스, 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뭐 5월달에 그런 달이었죠. 에이시안의 달이었는데 차별을 받죠. 사실은 이 미국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들은 말로 뭐 요즘은 특히 뭐 go back to your country 이러지는 않지만 은근히 저 사람은 culturally 아무리 공부를 많이 여기서 했어도 culturally 우리보다는 가질 것이다. 저 사람은 뭐 우리보다는 돈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they assume. 그래서 사실은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그런 차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예를 들으면 그때는 그거를 몰랐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그 잘 나가는 뭐 엔지니어 회사나 뭐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하소연을 했을 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이나 선생님이나 각 의사들이나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한다. 거기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일 가기가 싫다. 그러면 그게 쌓여서 everyday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이 내가 아무리 죽어라고 해봤자 나는 I feel the ceiling 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으니까 일하는 데에 의욕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울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공부를 art therapy 공부를 하기 이전에는 그 남을 이해하는 그 레벨이 사실은 적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공부를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안 할까? 뭐 이런 등등. 근데 이 알테라피가 주는 그 영향은 정말 무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도 인터랙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옆에 앉은 사람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그리고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해를 못할 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꺼놓는 걸 잊어먹었네요. 그리고 또 그 자기 자신이 우울해지기 시작할 때 그거를 이 디프레션의 반대말이 뭐예요? 리프트죠. 자기 자신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everyday we have to lift ourselves up.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everyday. 근데 사실은 그게 힘들죠. 뭐 제가 아는 그 유명한 사이콜로지스트 그분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한테 첫째 해야 될 거는 아름다운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좋아하시고 안 좋네.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갈 준비해주고 뭐 밥 해주고 남편 또 준비해주고 이러다 일에게 또 나 자신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바쁜데 언제 아름다운 거를 보여주느냐.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에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집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그 산을 본다든지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시작을 하면 그 일 갔을 때나 학교를 갔을 때 조금 그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이 디프레션에 걸리는 게 그게 정말 이게 힘들죠.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게. 요즘에 뭐 진짜 팬데믹도 그렇고 제가 3일 전에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어머 잠깐 디프레스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02년서부터 미국에 뭐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그 사회복지 중에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디케이드는 포괄적으로 인컴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제도고 메디케어는 일을 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62 years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를 메디케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2200년 그 팬데믹이 시작한 때서부터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통해서 살고 있는 미국 인구가 몇 퍼센트라고 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43%. 오늘 아침에 신문에 40%라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43%가 그 멘털 헬스 그 신문에 나온 걸 보고 가만히 앉아서 저도 진짜 멍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의 인구들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기까지의 그 힘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62가 돼도 그 elder people들이 메디케어를 신청을 안 하는데 지금은 힘들어졌으니까 62가 되면 신청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메디케어도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 fear, 그 anxiety 뭐 이런 게 합쳐서 그러다 보면 그런 걸 자꾸 겪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게 그 디프레스가 되죠. 제가 많이 듣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디스오더 중에 어린아이들이 겪는, 그러니까 ADHD가 그 attention defect hyperactive disorder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선전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10살 이전 또는 10살 그 주위를 비롯한 아이들이
아이들의 60%가 ADHD를 앓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ADHD라는 게 반드시 뭐 얘가 공부하는데 텐션을 못한다. 꼭 이것만은 아니죠. 모든 그 디스오더가 그렇듯이 이렇게 오버랩을 하죠. ADHD 있는 애들은 디프레션도 있고 또 어티즘 있는 애들은 ADHD도 있고 디프레션도 있고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뭐 exaggeration인지는 모르지만 60%의 아이들이 이 ADHD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그 방송을 한 2시간 들으면 every 5minutes마다 ADHD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디프레션이 오지 않고는 힘든 그런 사회를 살고 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70년도 그 초반에 석유파동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그 멘털 그 앵사이드는 정말 상당했죠. 근데 그거 이외에 두 번째 겪는 제 생각에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이 팬데믹 때문에 뭐 내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디프레션을 자연스럽게 내가 디프레션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everyday 그렇게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디프레션이 심해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인삼니아, 이제 그 인삼니아라는 게 안정을 못 찾아서 잠이 안 오죠.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깨게 되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급기야는 뭐 suicidal ideation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근데 그 학자들이 사실은 그 suicidal ideation 그 사람이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자살을 더 생각을 하지만 진짜 자살을 하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여자보다 남자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거는 여자들은 아무래도 더 센시티브하고 더 이 emotionally very 그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을 더 많이는 하지만 무슨 여러 가지 그 얽혀있는 그런 생활에 의해서 자살을 생각을 항상 하고 있지만 시도는 남자에 비해서 덜 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람이 그 겪는 우리가 지금까지 복잡한 환경에서 살고 매일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디프레션에서 가장 그 뒤에 보면 제가 다이시미아 그 디프레션의 하나 우리가 굉장히 제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를 봐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도 모르게 다 다이시미아에 걸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이시미아라는 건 뭐냐면 항상 그냥 별로 재미도 없고 사는 게 그렇게 뭐 즐겁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애들 뭐 해주고 또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센터에 가고 뭐 이런 계속적인 생활을 하지만 특별히 그 자기 생활에 만족을 하고 살지는 않는 상태죠. 뭐 친구가 뭐 잘 되면 조금 배도 아프고 그것도 일종의 디프레션이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멜랑콜 아주 심하게 병으로 우울증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걸 멜랑콜릭 디스오더라고 그러죠. 그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8% 미국 인구의 정도로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디프레션을 가기 전에 슬프고 또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가장 극복하기 힘들고 또 가장 고통이 심한 게 어떤 디프레션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대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생각이 나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를 좀 지금 해주셔도 되고, 저는 저대로의 피력을 하겠습니다. 안 선생님은 뭐 같아요? 가장 사람들이 우울증에 극복이 하기 힘들고 우울증에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울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멜랑콜리, 다이시미아 이런 거, 또 뭐 진짜 심해지면 스키조프레니아도 되고 헛것도 보이고 이러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잘 안 나세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분들이 디프레션이 생기느냐에 대한 그런 이유라면 뭐 financially 힘들어져서 financial hardship이라던가 아니면은 주요하게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닐까요? 본인 그렇죠. 삶에 대한 그거가 있죠. 우리가 제가 아까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수락을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이 걸렸는데 우울증이 걸렸는지를 모르죠. 왜? 이 denial.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지 우울증이 왜 걸려? 그건 어떤 면에서는 맞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도가 낮은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bereavement. 그 bereavement라는 거는 정말 회복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까 안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밥을 못 먹으면 밥을 먹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을 못 벌면 돈을 또 벌게 할 수는 있고,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정말 너무 회복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다 가능하고 회복하지만 자식을 잃는다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잃는다든지 부모를 잃는다든지 특히 부모가 아이들을 잃는다든지 거기에서는 오는 그 슬픔에 의해서 쌓이는 디프레션은 정말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거기에서 오는 디프레션은 물론 다른 디프레션도 그러지만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여러 가지의 브리브먼을 당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브리브먼은 공통적이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데의 슬픔은 정말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cultural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능에 의한 그 디프레션이기 때문에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1930년인가 그 엘리자베스 헐리, H-U-R-L-E-Y 겁니다. 헐리. 그 여자가 이 브릭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도움이 되는 시를 써서 이 세계 전역에 히트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한국 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 시가 있으실 거예요. 영어로는 Don't stand
by my grave and weep. I'm not there. 그 여자의 시가 내가 죽었을 때 내 무덤에 와서 울지 말아라. 그 타이틀이 그런 겁니다. 그 엘리자베스 헐리가. 근데 그 시에 정말 아름다운 그 시가 그 bereavement,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많은 위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여자 시인이죠.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무덤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눈 오는 날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 빛에 있는 게 나다. 그리고 이 햇살이 비칠 때 네가 커피를 마시면서 햇살이 쫙 비칠 때 나는 그 햇살에서 너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런 시를 발간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 기회가 있으시면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오늘 이 클래스 끝나고 엘리자베스 헐리의 시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디프레션을 우리가 자꾸 배우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고 함으로써 나 자신도 이해를 하고 상대편을 이해함으로써 이 디프레션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그 다음 중에 보면은 에디셔널로 그 디프레션이 심해지면 사실 그 다음 장이죠. 헛것도 보인다. 근데 이제 헛것이 보이는 건 사실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그러죠. 근데 디프레션이 심해지면 사람이 이 허무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믿지 않게 되고 모든 게 다 싫어지고 그런 그 옛날에 저희가 배운 그 니체 있죠. 그 철학자가 배운 그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허무주의에 그 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허무주의에 빠지고 특히 이 menstruation 그 disorder라고 저희 여성분들이 그 menstruation을 할 때 심한 사람들은 아주 디프레션에 빠지기 때문에 그 die for it. 그러니까 너무 디프레션이 되니까 어느 날 그 menstruation을 하면서 사라지는 미국의 그런 통계를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한국 분들에 대한 그 통계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미국 여자분들은 그 menstruation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우울증에 의해서 도둑질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나쁜 말로 그 바람도 피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뭐 여러 양상 그게 다 결국은 디프레션에서 오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맨 끝에 제가 그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Great Gatsby. 그 옛날이 아니라 한 10년 전, 20년 전인가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 멋있는 사람이 그 네일 파티를 열면서 그러니까 밀주를 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했던 남자가 부자가 되면서 매일 파티를 여는데 그 이유가 자기 그 옛사랑을 찾느라고 그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끝에가 이 남자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고 이제 끝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디프레스된 영화지만 그 소설을 보면은 진짜 미국 사람들이 열망할 정도로 진짜
정말 잘 쓰여진 그런 소설이죠. 근데 그 소설을 쓴 스캇 피츠럴드죠. 그 사람도 상당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일생을 마쳤죠. 그리고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평생을 청년기 때부터, 그러니까 유명하기 전서부터 아주 그 디프레션에 시달리고 또 그 우리한테 잘 알려진 여성, 어떻게 보면 여성 그 모던 페미니스트죠. 여성 운동에 많은 일을 한 그 버지니아 울프라든지 뭐 글로리아 스테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공공연히 그때 그 당시에 그 태부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프레션에 걸린다는 거는 흉도 아니고 너무 보편화된 그런 디스오기 때문에 자기가 디프레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 사는 사람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 전에 자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에브리데이 돌아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부터 시작해서 저녁의 끝마감까지 세세하게 자기의 그 멘털 상태를 살펴야 된다고 항상 점검하고 또 배우고 또 필요하면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게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디프레션에 대해서 뭐 임상에서 겪은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고 도움이 될 얘기가 많지만 저희가 오늘은 챕터, 클로징 챕터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코테라피에서 하는 그 프로세스죠. 종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은 캔버스가 있으신 분들은 사이즈에 관계없이 그 연필이나 크레용이나 이런 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아니면 매직펜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그냥 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십시오. 선이나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How do you feel today? How do you feel? 제가 가장 한국 분이나 미국 분들한테 제일 물어보기를 좋아하는 게 How do you feel? 그거죠. 그리기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시고 나서 거기서 오늘의 그 필링을 색깔을 칠하시든지 어떤 색깔로 칠하시는 거는 그대들의 초이스입니다. 하고 시간이 있으시면 그거를 쓰십시오. 내가 정말 듣기 싫은 말, 남한테 듣기 싫은 말, 그거를 한번 쫙 써보십시오. 남편이나 자식이나 친구한테 너무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힘든 그런 말을 한번 쫙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하셨죠? 저도 할 겁니다. Okay, you don't have to finish it. 제가 보통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제가 그 말을 항상 하거든요.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컨테스트, 뭐 우리가 그림을 잘 그렸냐, 못 그렸냐,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필링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없으면 글을 써도 됩니다. 또 말로 해도 되고, 그게 다 one of the art therapy거든요. 반드시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도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할 때 그 상대편한테 들은 얘기를 우리가 우리 공간 안에서 존중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난 우리 남편이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처음 알테라피를 시작할 때니까 나는 우리 남편이 지금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눈을 깜짝 안 할 거다. 이런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 친구들하고 쉐어를 한 겁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죠. 알테라피는 반드시 상대편의 그 고통을 이해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의 겪는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존중을 해주고 그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테라피를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인격이 따지고 보면 높아지는 거죠. 하여튼 간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보통 때는 한 15분 정도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으시니까 뭐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if you want to share with the other people or next person or with me, you're more than welcome. 그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 발런티어 하실 분이 있으세요? 혹시 그림 쉐어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쉐어 하시고 선생님께서 이제 해석도 해주시고 네, 왜 얘기를 서로 네, 쉐어하는 거거든요. 서로 네. 얘기도 나누고 이제 사실은 이 아트 테라피 클래스가 이제 서로의 이제 이 아트를 그리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쌓여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5분을 드리고 없으면 제 그림이라도 쉐어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멀출리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뉴스가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미국 사회도 특히 그렇지만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게 그렇게 보편화된 학문은 아니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어려운 것을 먼저 남보다 그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는 내가 more intelligent behavior 하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발표를 하실 분은 뭐 주저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